민경아, 여기. 은주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서 들려왔어요. 민경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죠.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꽉 쥐었어요.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완전 안 늙었어. 예진이 소리쳤습니다. 민경보다 2살 어린 친구였죠. 민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 예진 그리고 수아까지 3명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수아가 물었어요. 민경은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척했습니다. 한 5년? 수진이 대학 입학할 때 본 것 같은데. 세월 진짜 빠르다. 그새 수진이가 결혼한다며? 은주가 물었죠.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조차 민경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바빴고 민경도 가게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수진이 민경의 의견을 별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나랑 친구들이 알아서 할게.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민경은 섭섭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경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예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경은 화들짝 놀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재훈이는 잘 지내. 아직도 서울이야? 수아의 질문에 민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할 순 없었죠. 응, 아직 서울이야. 주말에만 와. 그럼 주중엔 혼자네. 외롭지 않아? 은주가 물었어요. 민경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외롭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짧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눈치챈 것 같았어요. 3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경은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 민경이 화제를 돌렸어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남편이랑 매일 싸우지. 애들은 다 컸는데도 손이 가더라고. 예진도 거들었어요. 나도 비슷해. 근데 민경이 너는 진짜 부러워. 몸매 봐. 우리는 다 배 나왔는데. 친구들이 웃었지만 민경은 웃을 수 없었어요. 몸매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걸로 외로움이 채워지나요? 민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경아,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취미라도 있어? 수아가 물었어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가게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그게 다야. 그럼 우리랑 자주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은주가 제안했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달라질까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이 공허함을 채워줄까요? 그리고 민경아, 다음엔 다른 데 가보자. 우리만 알고 있는 곳이 있거든. 예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민경은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어색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민경은 카페를 나왔어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길, 민경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만났는데도 여전히 외로웠어요. 아니, 더 외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왜 더 공허하지? 민경은 차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싸우든 아이들 걱정을 하든 그들에겐 채워야 할 일상이 있었죠. 하지만 민경에겐 그것조차 없었어요. 재훈은 이미 민경의 삶에서 빠져나갔고 아이들도 독립했습니다. 나한텐 가게밖에 없어.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민경은 옆차를 봤어요. 젊은 커플이 타고 있었죠. 2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민경과 재훈도 한때는 저랬어요. 서로 눈만 봐도 웃었고 손만 잡아도 행복했죠.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는데. 혼잣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은주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엔 더 재밌는데 가자. 예진과 수아도 이모티콘으로 반응했어요. 민경은 엄지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민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더 재밌는데라니 어디를 말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죠.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재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민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어요.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도 장을 봐서 준비했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좀 해봐야지. 민경은 마음먹었어요. 재훈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죠. 오후 4시쯤 재훈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경은 반갑게 맞으러 나갔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응, 길이 막혀서. 재훈은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민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릴 시간이었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민경은 재훈을 불렀어요. 여보, 밥 먹자. 재훈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경은 참았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고 생각했죠.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응. 재훈은 대충 대답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경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엔 침묵만이 흘렀죠. 민경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결국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재훈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관계 말이야.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훈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민경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됐어. 우리 대화도 안 하잖아.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경아, 나 피곤해.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하면 안 돼. 나중은 언제인데? 매번 나중이야.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뭘 어떻게 하길 원해? 그냥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야.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지금 하잖아. 재훈이 반박했어요. 민경은 허탈했습니다. 이게 대화인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게. 됐어. 밥이나 먹어. 민경은 포기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훈은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죠. 민경은 밥을 먹는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재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경은 설거지를 했죠.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민경은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우리의 주말이야. 씁쓸했습니다. 재훈은 내일 아침이면 또 서울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말까지 민경은 혼자일 겁니다. 아니, 재훈이 있어도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죠. 민경은 옆으로 누워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재훈과의 대화, 텅 빈 일상이 뒤섞였죠.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화, 관심, 사랑. 민경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쯤 재훈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민경 옆에 눕더니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민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서글펐어요. 민경은 재훈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재훈에겐 민경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민경을 원하는 사람, 민경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민경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어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